이번엔 선물 옵션 특급 전략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부터 오늘 꺼내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와 더불어서 파생 시장도 주식을 또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되겠죠. 삼성증권의 성수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현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가 또 멈췄다가 들쑥날쑥거리고 있습니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수급 주체별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주 뉴욕 증시 휴장이 있으면서 우리 시장은 코스피 100 야간 선물은 물론이고요. 정규장 거래량 역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대선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투자 심리 자체가 관망세였던 점도 일조를 했고요. 이 가운데 시장은 완만한 등락만 지속하고 있는데요. 주체별로 보신다면 우선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장 막판에는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요. 장중 모습은 특정 패턴이 없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미결제 약정에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단기적인 매매 회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저가 매수, 상승 시에는 순매수 약화 같은 이 단순한 투자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투신과 사모펀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같은 경우는 ELS 상품 해지가 주 물량이 있는데 지수 하락할 경우에는 선물이나 종목을 순매수하고 반대로 지수가 반등할 경우에는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선물 시장 쪽에서도 팽팽하게 수급 충돌이 있는 모습입니다. 차익 프로그램 쪽 보시면은 국가 지자체 부문만이 이렇게 활발하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베이시스가 1포인트 이상일 때는 매수, 0.7포인트 이하에서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번 주 초에 워낙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했던 터라서 투자자분들이 다소 기대를 하신 면들도 있겠지만 모멘텀이라든지 거래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다지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수급이 완화됐던 것에만 이제 기인을 해서 반등을 했던 터라서 완만하고 일시적인 반등에 머무른 모습이었죠. 워낙에 이제 10월 조정 자체가 외국인들 매도 공세로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순매수가 유입된다든지 개별 종목에서 순매도가 감소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누차 이야기 반복이 되는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사실 현실은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렇죠. 맨날 우리가 사대주의도 아니고 네. 해바라기도 아니고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기는 뭐한데 그들이 뭘 사고 파는지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은 해요. 근데 또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 동향, 특히 이 종목을 파는 거에 대해서 민감한데 최근에 일부 개별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좀 컸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 통해서는 이제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장 종가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었고요. 근데 반대로 개별 종목 주문 쪽에서는 이 매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프로그램 매수분을 전부 다 상쇄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은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2,248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685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차익을 제외한 개별 종목 주문으로 비차익 매수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한 2,900억 원에 달하는 순매도를 보였던 셈이죠. 보통 시장 랠리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대형주 바스켓 주문인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개별 종목 매매 양쪽에서 동시에 매수가 관찰되어야지 되는데 최근 시장 이번 주 초였죠. 최근 시장 반등 동안에는 별로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비차익 매수로 들어왔던 수량이 금액 대비 적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일부 대형 종목에 국한됐던 어떤 단기적인 투자였던 것이라는 우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 안정적인 매수세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비차익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쪽에서도 비단 매도세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매수세까지 관찰이 되어야 좀 의미 있는 지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외환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원달러 그러지만 환율이 하락하는 거에 숏을 쳐서
뭐 한참 밑에다 걸어놨는데 순간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채고 청산이 됐다.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차익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먹은 만큼 털어냈고 다시 더 많이 털었다는데 또 담을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물 시장에서 이 차익 프로그램 쪽에서 특이사항 좀 있습니까? 예,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들 움직임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차익거래 부분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중순 이후로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의외로 너무 상당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8월, 9월 만기 기간을 다시 상기시켜 보신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대규모로 차익 순매수가 유입됐었고요. 누적으로는 현재 3조 5천억까지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감안해 볼 때 만기를 앞두고 좀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사항인데요. 대부분 이 외국인들 차익 매수가 환율이 1120원대였을 때 유입된 물량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환율로만 2%가 넘는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보시면 베이시스 자체도 워낙 박스권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뭐 매도 차익이 출회될 만큼 위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 역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존 매수 잔고 떨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환매 여력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매매 동향도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반대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 비차익 매수라든지 기관 저가 매수가 하방을 상당히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상이 좀 심화가 돼서 선현물 베이시스가 위축되게 돼버리면 국가 지자체 쪽에서 차익 매도가 나오고 뒤이어서 외국인들 차익 매도까지 출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면인데요.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0.7포인트 이하까지만 떨어지더라도 일정 부분 차익 매도가 출회 시작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 차익 매수분 청산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첫 번째로 원달러 환율이 특별하게 뭐 반등할 우려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 유효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연말 배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가 이 외국인들 차익 매도를 본격적으로 출회할 만한 수준, 저는 한 0.2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당분간 좀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차익 매수 잔고가 다소 무겁기는 합니다만 이번 만기에는 다음 출회될 가능성이 적고요. 다음 만기 때까지 2월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일 11월 8일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이 만기 앞두고 다가서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까봐 이제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뭐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허리케인이나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앞두고 움직임이 없는데 혹시 다음 주에 뭔가 좀 가닥이 잡혀가지고 다시 좀 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는지 네. 다음 주 만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거운 부분인 외국인 차익 잔고 이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있을 만큼의 매수라든지 매도 폭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이제 조용한 움직임을 가지면서 좀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들이 이제 종가에 집중됐던 비차익 매수 역시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이제 기관의 현물 저가 매수까지 합세한다고 친다면 당분간 현물 지수를 선물 지수 쪽에서 상승을 견인할 만한 유력한 투자 주체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방 방어는 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 움직임에 대한 예상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아직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소폭의 베이시스 위축 우려는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 지자체 쪽의 매도 여력이 6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 0.7포인트 이하로 위축될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차익 쪽에서 좀 현물 물량 압박이 있을 것으로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변동성은 워낙에 저공 비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옵션을 이용한 합성 선물 역시 별다른 이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의 동시효과 매물 충격 과 관련된 물량이 바로 이 합성 선물과 관련된 포지션들인데요. 이 가격 조건 자체가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 관련한 옵션 포지션 구축 역시 크게 관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만기 당일의 우려는 크지는 않고요. 다만 만기일 전까지 그나마 이제 우려가 되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베이시스 가격 조건이겠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기껏해야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박스권 전망 유지하시고 단기적이고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지수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5일 예상 그 코스피 200 지수를 242에서 253포인트 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이죠. 네. 네, 지금까지 선물옵션 특급 전략 삼성증권의 성수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